진료실의 문이 열리며 그녀는 조심스레 들어왔다. 그 발걸음에서 나는 알 수 있었다. 긴장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한 손은 무릎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고 다른 손은 팔꿈치를 붙잡은 채 떨고 있었다. 그 떨림이 말해주었다. 그녀는 매우 불안해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차분히 바라보며 진료를 시작할 준비를 했다. 편하게 앉으세요. 나는 말을 건넸다. 그녀는 나를 향해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종이처럼 얇고 숨을 쉴 때마다 미세하게 떨렸다. 나와 그녀 사이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 아니, 그 목소리를 잃어버린 그 상태가 우리 대화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남편은 옆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시계를 쳐다보며 앉아 있었다. 그는 팔짱을 끼고 말없이 시선을 돌렸다. 그는 아내의 불편함을 눈치채지 못하는 듯 보였다. 나는 그를 잠시 바라보았지만 그가 그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었다. 일단은 그녀의 말을 들어야 했다. 제가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녀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펼쳤다.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있었나요? 나는 물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백했다. 아주 오래전부터요. 처음엔 별일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제 목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그 사라져가는 목소리 속에서 감추어진 심리적인 문제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목소리만을 잃은 것이 아니었. 감정, 기억, 그리고 내면에서 무엇인가가 고장 나고 있었다.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서 당신은 어떤 기분을 느꼈나요? 나는 다시 물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그런데 점점 목소리가 아예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녀의 말이 이어졌다.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자신이 왜 그런 상태에 빠졌는지 모르는 듯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그건 단순한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 그녀의 감정과 억압된 기억들이 몸에 영향을 미친 결과였다. 그럼 이 증상은 단순히 신체적 원인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군요. 나는 말하면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목소리의 상실이란 종종 감정의 억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조용히 덧붙였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방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남편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상태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듯 보였다.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고 그의 시선은 계속 시계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다시 그녀에게 집중했다. 감정을 억누르고 숨기면 몸은 그 압박을 느끼게 되고 결국 몸이 그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목소리의 상실이죠. 그녀는 내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고백했다. 그동안 제 자신을 너무 억누른 것 같아요. 남편이 항상 말을 조심하라고 하면서 저는 항상 조용히 해야 했어요. 그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용이라는 말이 그대에게는 상처가 된 거군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다시 한번 곱씹었다. 그 조용이라는 말이 결국 목소리를 억제하게 만든 것입니다. 남편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알았다.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소통하고 있었다. 그 언어가 서로 맞지 않으니까 그들의 관계도 자꾸만 더 멀어지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그녀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요? 내가 묻자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조용하다는 말이 아니라 서로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리듬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녀는 내 제안을 듣고 잠시 생각해 그리고는 눈을 떴다. 그럼 제가 처음으로 바꿔도 될까요? 그녀는 내게 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물론 바꿔도 됩니다. 그녀는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진료실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이 치료가 단순한 목소리 회복을 넘어서 그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조금씩 나아질 기미를 보였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갈등을 끌어안고 있었다. 첫 만남 이후 몇 차례의 치료가 진행되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때때로 사라졌다. 그날
그녀가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 나는 그들의 관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남편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빛에서 그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이제 아내의 목소리가 사라지는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가 부족했다. 이번에는 어떤 증상이 있나요? 나는 차트와 함께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꺼냈다. 목소리가 가끔씩 아예 나오지 않아요. 예전보다 더 자주요. 이번에는 밤에도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녀의 말에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 목소리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점차 그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상태는 감정적인 억제와 내면의 갈등에서 비롯된 문제였고 그 갈등이 점차 신체에 영향을 미친 결과였다. 그동안 무언가를 억누르셨죠. 내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남편과 함께 지내면서 항상 내 감정을 억누른 것 같아요. 남편은 조용히 있으라고만 했고 그게 점점 저를 갉아먹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했던 조용히라는 말이 이제는 그대의 존재를 가두는 감옥이 된 것입니다. 나는 그녀를 향해 조용히 말을 건넸다. 그 단어 하나가 당신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마음도 억누른 거죠.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남편은 여전히 말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 표정은 여전히 감정이 결여된 듯했고 내 눈에는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우리는 그동안 감정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침묵과 억제만을 반복해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녀가 말을 이었다. 저는 제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항상 조용히를 강요했고 저는 그것에 맞추려고 했어요. 그게 편하고 안전한 길인 줄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차 작아졌다.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신의 몸이 반응하기 시작한 이유는 그 억제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감정들은 몸에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내 눈을 마주치자 나는 그가 이해하기 시작했음을 느꼈.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면 결국 그 감정은 몸에 쌓이고 그것이 신체적인 문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목소리도 마찬가지죠. 감정이 억제되면 그것이 몸의 일부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표정에 약간의 변화가 일었다. 그는 내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 질문은 내게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했다. 그의 질문 속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보았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정의 억제를 풀고 서로의 리듬을 맞추는 것입니다. 조용이라는 말 대신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나는 남편을 향해 말을 이었. 그동안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녀는 내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저는 이제 그걸 바꾸고 싶어요. 남편과 함께 더 잘 소통하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그 안에 강한 결심이 느껴졌다. 좋아요. 이제 당신의 목소리만을 되찾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의 표현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에요. 목소리와 감정, 신체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모든 것을 함께 풀어가야 해요. 나는 진지하게 말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물었.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조금의 이해가 섞여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조금씩 풀어가며 그 감정을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녀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았. 그들의 표정은 처음 만났을 때의 냉담함이 사라지고 조금씩 감정을 나누려는 노력이 보였다. 그들은 더 이상 조용이라는 말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그들의 리듬을 맞추는 일이었다. 진료실의 공기는 어느새 조금 달라졌다. 그녀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다. 그날은 처음으로 그들의 침묵 속에 감정이 조금씩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이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갈등의 해결은
단순히 감정을 말로 풀어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감정을 억제해왔고 그 억압이 어느새 그들의 관계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남편, 그동안 아내에게 조용히라는 말을 자주 했죠.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편은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그게 아내에게 편할 줄 알았어요. 서로 조용히 있으면 모든 것이 괜찮을 줄 알았죠. 그의 말에 나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만 그 말은 아내에게 편안함이 아니라 억압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아내는 그 말 속에서 숨을 쉬지 못한 채 점점 자기 자신을 감추기 시작한 거죠. 나는 이어서 말을 이제 그 억제를 풀어야 해요.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편은 여전히 머뭇거리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는 그 말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듯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그 감정을 다시 찾고 표현할 준비가 되었나요? 내가 물으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생님, 사실 저는 그동안 감정을 억누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억제를 풀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남편과 함께 다시 감정을 표현하며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조용이라는 말에 얽매이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감정의 흐름을 막지 말고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의 리듬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들이 한 번의 대화를 통해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제 갈등을 직시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 의지가 없다면 어떤 치료도 소용없을 것이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서로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내, 당신은 남편에게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남편은 그 감정을 듣고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나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녀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제 감정을 남편에게 잘 전달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그녀의 말은 진지하게 남편도 이제 그녀의 말을 듣고 있는 듯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아내의 말을 잘 듣고 이제부터는 더 이해하려 노력할게요. 그들의 말에는 이전과는 다른 결심이 느껴졌다. 나는 이 변화가 그들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임을 확신해. 그동안의 갈등은 단순히 잘못된 소통 방식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려고 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실습을 해볼까요? 나는 물었다. 그녀와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 자세를 취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전달할 때 그 감정이 어떤 느낌인지를 정확히 말해보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 감정은 말로 표현될 때 그 본질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나는 둘을 마주보게 하고는 각자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말해보라고 했다. 처음에는 말하기 힘들어하는 두 사람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그들이 이 과정을 얼마나 어려워할지 예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과정이야말로 그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임을 잘 알고 있었다. 저는 사실 그동안 혼자서 감정을 풀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주 짜증이 났고 속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그 안에서 조금씩 감정이 풀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이제는 그 감정을 숨기지 않으려고 해요. 남편은 잠시 그녀의 말을 듣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도 아내의 감정을 듣기보다는 그저 말없이 내 마음만 고집했었어요. 아내가 힘든 걸 알면서도 조용이라는 말만 했어요.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들의 말은 점차 그들 사이의 벽을 허물어가고 있었다.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고 그 감정을 이해하려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그들의 변화가 이렇게 빠르게 일어날 수 있을지 몰랐다. 그러나 그들이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었다. 좋아요. 이제 조금씩 리듬을 맞추고 그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해봅시다.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서로를 이해하는 이 작은 노력들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진료실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녀와 남편은 이제 서로의 감정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의 변화를 보며 그들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감정의 표현을 넘어서 그들이 겪고 있는 신체적 증상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필요했다. 목소리의 상실이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신체적인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나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감정의 억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감정이 억제되면 그것은 뇌와 신체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남편은 내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내의 문제를 단순히 감정적인 부분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다. 그가 아내의 목소리 문제를 단순히 조용히 하라고 말하면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 나는 고백할 때가 되었다. 감정의 억제는 실제로 신체적 반응을 유발하는데 그것은 단지 목소리만이 아니라 호흡, 심장박동, 심지어 몸의 긴장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와 그녀에게 심리와 신체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했다.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게 몸을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이 억제되면 자율신경계가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신체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때 우리의 호흡이 빨라지고 심박수가 증가하며 근육들이 경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불안이나 감정을 숨길 때 그것이 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남편이 물었다. 나는 그에게 차근차근 설명했다. 불안이 커지면 뇌는 위험을 감지하고 방어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그럴 때 목 주위의 근육들이 긴장하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특히 긴장이 심하면 성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남편은 조용히 듣고 있었고 이제는 조금씩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한 듯 보였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감정을 풀어야 하는 거군요. 그는 다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감정을 풀어내지 않으면 몸은 계속해서 반응하고 결국에는 그 반응이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녀는 나의 설명을 듣고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억누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목소리가 나지 않는 날들이 많았지만 그게 제 안에서 억제된 감정들이 드러나는 방식이었던 거죠. 나는 그녀의 말에 조금 놀랐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가 단지 목소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동안 억눌려왔던 감정들이 몸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맞아요. 이제 중요한 건 그 억제를 풀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때 나는 그녀에게 작은 실험을 제안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호흡 훈련입니다. 서로의 호흡을 맞추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봅시다. 긴장이 풀리면 자연스럽게 목소리도 돌아올 것입니다. 호흡 훈련이라. 남편은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물론입니다. 호흡은 단순히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와 남편은 내 말을 듣고 호흡을 맞추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호흡이 조금씩 일치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어깨와 가슴이 한 번, 두 번 리듬을 타며 부드럽게 움직였다. 나는 그들이 이 작은 연습을 통해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좋아요. 이렇게만 해도 이미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로 그녀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호흡은 우리 몸의 리듬을 맞추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연습을 통해 몸이 조금씩 긴장을 풀고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녀와 남편은 눈을 맞추며 서로의 호흡을 맞췄. 이제 그들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려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의 변화가 진짜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그 감정을 몸과 마음으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나는 천천히 말을 마무리하며 그들에게 작은 미소를 보냈다. 진료실의 공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다. 그녀와 남편은 이제 서로의 호흡이 맞아가고 있었고 나는 그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제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을 더 들여다봐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목소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감정을 풀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감정을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감정들이 왜 그렇게 억제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열쇠였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나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은 좀 더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여러분의 목소리, 문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약간 긴장한 듯 보였다. 남편은 여전히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준비가 되었음을 느끼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감정이 억제되면 그것이 몸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들이 왜 억제되었을까요? 여러분은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경험에서 그 감정들을 억누르기 시작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질문은 그들의 관계와 각자의 내면에 있는 진실을 마주하게 만드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동안 억누르며 살았던 감정들이 이제 표면으로 떠오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릴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께서 항상 조용히 해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얌전하게 있어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이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밝혔어요. 그래서 항상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두려웠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이 많았죠.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조용이라는 말이 그녀의 인생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그녀의 목소리와 감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요. 남편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그런데 그때 그 말을 들을 때는 그게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 같았어요. 아내가 그렇게 조용히 있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렇죠.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서로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억누르고 숨기는 것이 더 안전하고 옳다고 여겨지죠. 그게 그 당시에는 보호적인 방법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런 억제가 당신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관계를 억제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그들의 상황을 짚어주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다시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 그러면 이제 그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녀는 긴 시간 동안 숨겨왔던 감정을 표현하려는 결심을 다지며 물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허락을 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고 감정을 억누른 그 시간을 끝내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감정을 풀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그녀를 향해 따뜻한 말을 전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목소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되기 시작할 거예요. 남편은 그녀의 손을 더 단단히 잡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의 감정을 더 잘 표현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연습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거군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맞아요. 중요한 것은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그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그 안에서 진정한 신뢰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표정은 조금씩 바뀌었다. 이제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동안 조용이라는 말에 갇혀있던 그들의 관계는 이제는 서로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다시 물었다. 나는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답했다.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처음엔 서툴고 어색할 수 있지만 그 연습이 쌓이다 보면 감정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될 거예요. 서로의 리듬을 맞추면서 목소리도 다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남편은 그녀에게 다가가며 오늘부터는 감정을 숨기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라며 그녀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았다. 그리고 당신의 감정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녀는 그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 감사합니다. 이제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더라도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어요. 나는 그들의 변화가 한 단계 더 나아갔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들은 단지 목소리 문제를 넘어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그 의지가 그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임을 나는 확신했다. 그날 이후 진료실에서의 분위기는 달라졌다. 두 사람은 여전히 어색하고 서툴지만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려는 작은 시도를 계속해 나갔다. 그들의 대화는 점차 깊어졌고 나는 그들이 나아가는 길을 지켜보며 조금씩 희망을 느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었고 그들의 변화가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첫 번째 중요한 단계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들이 각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한 것, 그 자체가 큰 진전이었다. 이제 서로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나는 두 사람에게 말했다. 우리는 조용히라는 말을 대신해 각자의 감정을 정확히 말로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오늘 또 다른 작은 실험을 해볼까요? 그녀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며 내 제안에 조금은 망설였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확신과 작은 도전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서로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했다. 이번에는 당신이 가장 최근에 느낀 감정을 서로에게 말해주세요. 그 감정이 좋든 나쁘든 어떤 감정이든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동안 감정을 억누르며 살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는 먼저 입을 열었. 항상 내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얼마나 나를 숨막히게 했는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금씩 내 감정을 표현하고 남편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기 시작했. 그리고 그녀가 느끼는 감정을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었. 그럼 이제 남편에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남편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저는 아내가 항상 제게 감정을 얘기하지 않아서 저도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아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잘 모르겠었죠. 그래서 가끔은 무관심하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의 말에 나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 남편이 아내의 감정을 몰랐던 건 아내가 그 감정을 숨기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중요한 것은 서로가 그런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죠. 맞아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서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저도 그 감정을 존중하고 싶어요. 이 대화는 단순한 감정 표현 이상의 의미를 지닌 첫 번째 진지한 교류였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감정을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다. 나는 그들이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모습에서 그들의 관계에 대한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나는 다시 말했다. 서로의 감정을 표현한 후에는 그 감정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맞추며 생각에 잠겼다. 그럼 오늘은 서로가 느꼈던 감정을 서로에게 표현한 후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설명해 보는 게 좋겠네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맞아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게 감정을 이해하고 그 이유를 서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관계는 크게 달라질 거예요. 감정은 단순히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바라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다. 그들의 대화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진지해졌고 그들은 서로의 감정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려고 애썼다.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었고 서로의 감정을 조금씩 더 표현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의 실험을 해볼까요? 나는 제안을 했다. 오늘 밤 각자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감정을 솔직하게 자신에게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다시 그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럼 오늘은 우리 각자 자기 감정을 먼저 알아보는 거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이죠. 그 감정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관계는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눈을 맞추고 이번에는 그들의 감정을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결심한 듯 보였다. 그들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은 그들에게 큰 의미를 지닌 첫걸음이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의 변화는 조금씩 눈에 띄게 나타났다. 첫 번째 실험을 마친 후 그녀와 남편은 더욱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점점 그들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터득해 나갔다. 그들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오늘은 내가 느낀 감정을 말해볼게요.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사실 요즘은 조금씩 더 편안해지고 있어요. 내 감정을 숨기지 않게 되니까 뭔가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남편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나도 그래요. 예전에는 아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몰라서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내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알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서 진지함과 함께 마음의 변화가 느껴졌다. 그들은 서로의 감정을 표현한 후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갈등은 조금씩 풀려갔다. 나는 그들이 이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했다.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었어요.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여러분은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관계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할 일이 있나요? 남편이 물었다. 나는 잠시 고민한 후 다시 말했다. 네, 이제 중요한 것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그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서로에게 더 나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서로의 감정을 더 잘 받아들이는 거군요. 그녀가 말했다. 네, 맞아요. 감정은 서로에게 전달되는 신호이자 이해와 존중을 위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들은 이제 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더 이상 억눌린 감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대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감정의 교류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더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을까요? 남편은 다시 물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답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기대는 단지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로 할 때 힘이 되어주고 서로를 응원하는 것입니다. 응원하는 것이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다. 응원은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작은 행동 하나가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그저 고마움을 표현하거나 힘든 상황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점점 더 마음을 열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로의 삶에 깊이 들어가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있었고 나는 그들이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했다. 서로가 힘들 때 서로의 감정을 받아주고 그 감정에 대해 진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부터 그런 사람이 되어볼게요.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때로는
함께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도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동안 많이 억눌렀던 감정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남편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말이에요. 그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약하지 않았, 오히려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고 나는 그들의 목소리가 더 이상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 그들의 관계는 이제 시작이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며 함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더욱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하며 진료실을 나섰다. 그들이 시작한 변화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들이 그 길을 따라가며 더 큰 변화를 이룰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변화가 진정으로 확고해지려면 외부에서의 자극들이 어떻게 그들의 감정과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식이 필요했다. 감정은 단지 두 사람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외부에서의 경험이나 자극이 그들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들이 그 영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관계의 진정성과 지속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외부 세계에서 받는 자극들이 두 사람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많은 외부 자극을 받죠. 그 자극들이 여러분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 예를 들어 어떤 자극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는 매일 뉴스, 소셜미디어, 그리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자극을 받습니다. 나는 설명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런 자극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디어에서 접하는 부정적인 뉴스나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비판적인 의견이 여러분의 감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아시나요? 그렇군요. 그녀는 잠시 생각한 후 고백했다. 저는 사실 요즘 사회에서의 기대나 타인의 시선이 저에게 큰 부담이 되어 왔어요. 항상 내가 어떻게 보여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했었죠. 그렇죠. 그 자극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회적 기대나 타인의 비판, 그리고 인터넷에서 보는 이미지들이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자꾸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 하다 보면 본인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주고 그 스트레스가 결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 그렇다면 우리가 그 외부 자극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항상 그 자극들이 나쁜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중요하겠죠. 맞아요. 나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자극을 받아들이는 방식이에요. 그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을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녀는 이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말했. 그렇다면 외부 자극을 잘 다루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의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응원할지에 달려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가 서로에게 진심으로 공감하고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외부에서 오는 자극들을 모두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자극을 서로의 이해와 지원으로 채워나가면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가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어떤 외부 자극이 오더라도 그걸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갈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는 함께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서로의 감정을 알아가고 더 잘 지원하며 나가야죠.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고 나는 그들이 외부 자극을 다루는 방법을 찾으면서 그들의 관계가 한층 더 성장할 것임을 확신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감정의 흐름을 잘 다루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두 사람에게 제안했다. 이번에는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 자극이 여러분에게 미치는 감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처리할지 연습해 봅시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
외부 자극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느낄 때 그 자극을 어떻게 감정적으로 다룰지 함께 고민해 보는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금씩 생각을 정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우리가 서로의 감정을 잘 이해하며 그런 자극들에 대응하는 방법을 찾으면 그 어떤 외부의 영향도 우리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될 거예요. 나는 자신 있게 말했다. 그들은 서로 손을 맞잡으며 마음속으로 서로에게 약속을 했다. 외부 자극이 오더라도 그것이 그들의 감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서로를 지원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기로.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고 나는 그들이 나아가는 길을 계속 지켜보며 이들이 겪고 있는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그들의 진정한 변화는 이제 시작된 것이었고 나는 그들이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믿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들의 변화는 단지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증명되고 있었다.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것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들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관계의 깊이를 더욱 느끼게 하는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바로 서로에 대한 진정한 자각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오늘은 여러분이 서로의 감정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는 진료실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다. 우리는 이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관계가 완전히 변화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의 뿌리, 그 감정을 왜 느끼게 되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녀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제 감정 표현이 중요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감정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나는 그들에게 차분히 이어갔다. 자기 감정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각입니다. 자각이란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그 감정의 원인과 그 감정이 내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럼 우리가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있겠죠.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렇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서로의 마음을 진정으로 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녀가 말을 이었다. 내가 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남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감정은 단지 순간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그 감정에는 그만큼 깊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나면 그 감정이 어떻게 관계에 영향을 미쳤는지,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알게 됩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그렇다면 그동안 내가 억눌렀던 감정들이 다 이유가 있었던 거군요. 이제는 그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아내가 그렇게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이제 그 감정들이 왜 그렇게 억제되었는지를 이해하려고 해요. 그들의 말은 이제 진지함이 묻어났다. 그들은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것을 솔직하게 이해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점차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봅시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각자가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의 이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감정들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서로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두 사람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서로의 감정을 억제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감정의 깊이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 솔직히 이야기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제가 느낀 감정은, 그녀는 말을 꺼냈다. 그동안 제가 남편에게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많았어요.
항상 제 감정을 표현하면 남편이 부담스러워할까봐 두려웠죠. 그래서 점점 제 감정을 억제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 저도 아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내가 말하지 않으면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는 아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군요. 그녀가 말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숨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네요. 맞아요. 남편은 다시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서로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 감정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받아들이려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동안에 억눌렸던 감정들은 이제 조금씩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는 길은 이제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가며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될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공유하는 거예요. 나는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감정은 단지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함께 가야 합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더 깊이 들어가기를 바라. 그들의 대화가 점점 깊어지고 있어. 이제는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들이 왜 그렇게 억제되었는지를 이해하고 그 억압된 감정들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풀어가는 중요한 시점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억누른 감정들은 단순히 말로 풀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 그 감정들은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 쌓여 있었고 그 쌓인 감정들이 이제야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이제 그 매듭을 풀어야 했다. 자,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해볼 시간입니다. 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동안 억누르며 살아왔던 감정들이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 감정들이 왜 그렇게 억제되었는지, 그리고 그 감정들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었는지를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녀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서로의 감정을 이제 막 꺼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의 감정이 그렇게 간단하게 풀릴 리는 없었다. 오히려 이제부터 그들이 마주해야 할 것은 억눌렀던 감정들이 만들어낸 심리적 매듭이었다. 그 매듭을 풀지 않으면 그들의 관계는 진정으로 회복될 수 없다. 감정의 억제는 단지 감정을 숨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그 감정들은 심리적 매듭처럼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 매듭을 풀려면 그 감정이 왜 그렇게 억제되었는지 이해해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억눌렀던 감정들이 어떻게 매듭이 되었는지를 풀어내야 하는 거군요. 남편이 말했다. 그게 우리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라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 감정은 단순히 순간적인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감정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그 감정이 억제되면 그것은 결국 심리적인 매듭을 만들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며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억누르며 살아왔던 감정들이 이제야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감정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동안 제가 그렇게 조용히 살아온 이유는 내 감정이 남편에게 부담이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 두려움이 계속해서 나를 억누르게 만들었죠. 남편도 그걸 알지 못한 채 내가 조용히 있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알지 못한 사이에 아내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던 거군요. 남편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가 아내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너무도 쉽게 지나쳤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이제는 그 매듭을 풀어야 합니다. 감정을 숨기지 말고 서로 진심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감정들이 왜 그렇게 억제되었는지 그 이유를 함께 풀어보는 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매듭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거군요. 그녀가 말했, 저는 이제 제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어요. 그동안 내가 왜 그렇게 감정을 억누르며 살았는지 그 이유를 이제는 남편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남편은 다시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가 아내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그녀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일게요. 아내가 그동안 느꼈던 감정들, 그것들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그들의 대화 속에서 나는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감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 감정들이 관계에 미친 영향을 풀어내기 위한 의지를 보였다.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심리적 매듭은 이제 풀려나기 시작했다. 그들이 이 과정을 함께 해나가는 한 그들의 관계는 점차 더 깊어지고 단단해질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 말했, 우리는 각자의 감정이 왜 생겼는지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만 진정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나는 결단력과 믿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 그들은 서로의 감정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그동안에 억눌렸던 감정들을 풀어내는 과정 속에서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우리는 이제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 감정을 풀어가는 방법을 배우는 중이에요.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파트너가 될 거예요. 그들의 미소는 이제 진심에서 우러나왔.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지원하며 나아가는 길, 그것이 바로 그들이 걸어갈 길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며 점차 풀어가는 과정에서 그들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새로운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것은 목소리나 말이 아닌 아주 미세한 변화들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조금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이제는 그들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소통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두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신호였다. 우리는 서로에게 새로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그 신호는 말로 표현되지 않지만 둘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 신호가 뭔가요? 남편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다. 나는 그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것은 바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존재를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없이도 충분히 전달되는 신뢰와 이해의 신호인 거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예전에는 말로만 해야 할 것 같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서로의 눈빛이나 작은 행동 하나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들이 함께 보내는 신호는 그들만의 언어가 됩니다. 그것은 이제 단순히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그들은 말로 표현되지 않는 부분에서도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온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아도 더 잘 소통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녀는 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말했. 그렇죠. 나는 차분하게 설명했. 이해와 신뢰는 때로 말로 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강해지고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게 되죠. 남편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저도 이제 아내가 원하는 것을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내가 말하지 않으면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작은 눈빛이나 몸짓에도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제는 말없이도 충분히 통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니까 그만큼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두 사람의 사이에는 이제 더 이상 간격이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왔다.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의 미세한 신호를 이해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 신호는 그들만의 언어였고 그 언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력해졌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신호를 읽고 그것에 반응하는 법을 배우고 있네요. 남편은 그 말을 되새기며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는 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더 잘 반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말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통하는 신뢰가 생겼어요.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감정의 표현을 넘어서 상호 이해와 신뢰가 바탕이 되는 새로운 형태의 소통을 이루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들이 만들어낸 신호는 그들만의 언어였고 그 언어 속에서 두 사람은 점차 더 깊이 연결되고 있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신뢰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왔습니다. 이 신뢰와 이해는 단지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내는 신호와 작은 행동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나는 확신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신호를 이해하고 그 신호에 반응하며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단해졌고 나는 그들이 앞으로 더 많은 신뢰와 이해를 쌓아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신뢰와 이해가 두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했다. 서로에게 보내는 신호가 점점 더 강해지면서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감정을 나누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을 넘어 진정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보내는 신호를 통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깊은 소통을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제 점차적으로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졌고 매일이 그들 사이에 새로운 발견을 이끌어내는 시간이었다.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필요도 숨길 필요도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감정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고 그것이 그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뿐만 아니라 그 감정이 어떻게 그들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였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 여정을 어떻게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정말 중요한 존재가 되었고 더 이상 서로를 놓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하지만 관계의 깊어짐은 그저 시간이 흐르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길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녀와 남편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이해와 신뢰가 있었다. 그들은 이미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존재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관계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더 깊고 강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입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자, 여러분이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함께 나아갈지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관계의 깊어짐을 이루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을 꺼냈다. 저는 이제 아내가 제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진심으로 느끼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감정을 알지 못했죠. 아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녀의 감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녀의 감정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고 그 감정을 존중하고 싶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남편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관계를 깊고 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제는 그 감정이 표현되는 방식이 아니라 그 감정의 의미와 그 감정이 두 사람에게 주는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감정의 교류를 넘어서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이 겪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변화를 넘어 진정한 관계의 심화였다. 이제 그들은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들이 만들어낸 이 깊은 유대는 앞으로의 모든 여정에서 그들을 더욱 강하게 해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고 지원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남편은 다시 한번 말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런 관계에서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는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 이제 우리는 서로를 위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며 살아갈 거예요. 이 관계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 거라는 믿음이 들어요. 그들의 말 속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감정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고민이 관계를 더욱 깊고 풍부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감정의 공유가 아닌 서로의 삶과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깊은 유대였다. 두 사람은 이제 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강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손을 잡으며 그들의 미래를 함께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이제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본질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단히 이어졌고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깊어졌다. 처음에는 감정을 숨기고 그 감정들이 억제되어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이 함께 나아가는 길은 이제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감정을 숨기는 대신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공유하는 데 집중하는 중이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동안 억누른 감정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일상에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관계 속에 잘 녹여내는 것이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서로의 리듬을 맞춰가야 한다는 거군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다. 맞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리듬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감정은 단지 순간적인 반응일 수 있지만 그 감정이 어떻게 전달되고 어떤 방식으로 서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감정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어떻게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감정의 교환을 넘어 상호 존중과 이해가 이루어지는 깊은 유대로 변화하고 있었다. 이제는 작은 일상 속에서도 서로의 리듬을 맞추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서로가 어떤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여러분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리듬을 맞춰갈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우리는 이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지만 그 감정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설명을 이어갔다. 그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그 감정이 어떻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순간 서로가 긴장하거나 불편함을 느낄 때 그때가 바로 서로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 불편함을 서로 이야기하고 그 이유를 찾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한 단계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려면 일상에서의 작은 순간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감정이 격해지기 전에 서로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겠어요. 맞아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감정은 일상에서 작은 순간에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가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강해지고 깊어질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어떻게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들은 이제 과거처럼 감정을 숨기지 않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 노력은 관계의 리듬을 맞추는데 점차적으로 효과를 보였고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그 리듬을 맞춰가면 어느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그럴 때 두 사람은 진정으로 한 마음이 되어 서로의 감정을 완벽하게 맞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졌고 그들은 매일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들이 만드는 새로운 리듬은 그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리듬을 맞추며 나아가면 우리는 더 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함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는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될 거예요. 그들의 말 속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감정이 서로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단한 신뢰와 이해 위에 서 있었고 그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리듬은 두 사람을 더욱 가까이 이끌고 있었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리듬을 맞추며 관계를 더욱 깊고 강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나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리듬은 단순히 감정의 표현뿐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 리듬을 맞추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점차적으로 더욱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점차 그들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감정의 교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변화는 그들의 감정과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아 그들은 각자의 삶에 있어서도 더 깊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각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단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의 삶에 대한 비전을 함께 세우는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서로의 목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함께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그동안은 우리가 서로의 감정만 중요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각자가 원하는 삶을 함께 이루기 위한 비전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해야겠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고백했다.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걸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함께 나아갈 길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삶을 완전히 이해하는 관계에 도달했어요. 이제는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서로의 목표를 지지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목표를 함께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거군요. 그녀가 물었다. 맞아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꿈과 목표가 다를 수 있지만 그 목표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서로의 목표를 존중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국 더 큰 성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그럼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 서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논의해야겠군요. 그렇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서로가 원하는 삶을 존중하고 그것을 함께 이루는 과정 속에서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들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감정적인 교류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함께 꿈을 이뤄가는 여정이었다. 그들이 함께 설정한 목표는 이제 그들의 미래를 더욱 밝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삶을 지지하고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 각자가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지만 그걸 함께 이루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남편은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의 목표를 지원하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어요. 서로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예요. 두 사람은 이제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을 함께 시작했.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두려움에 묶여 있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며 서로를 지지하는 강한 파트너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품고 있었다.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 서로의 목표를 지원하며 함께 성장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새로운 여정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서로의 목표를 함께 이루기 위한 강한 의지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더 밝고 더 의미 있는 길이 될 것이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이 함께 나아갈 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들의 여정은 어느 시점에서 끝날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관계의 깊이를 점차적으로 쌓아가면서 그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함께 나아갈 길을 찾은 것 같아요.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각자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과 상처를 이제는 털어내고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겠죠. 맞아요. 남편은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나아가야 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질 거예요. 함께 성장하고 서로의 길을 지원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각자의 꿈과 목표를 공유하고 그것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여정을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의 목표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다. 우리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지금부터가 진정한 시작입니다. 서로의 목표를 공유하고 그것을 함께 이루는 것이 중요해요. 이 관계는 단지 감정적인 이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한 상호 지원과 존중이 있어야 해요.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고 나는 그들의 관계가 이제 단단히 뿌리 내린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를 지지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감정의 교류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길로 나아갔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 서로의 목표를 지원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로의 꿈을 함께 이루며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갈 거예요. 그렇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우리는 이제 함께 나아가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길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잡았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감정의 표현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함께 걸어가는 여정을 시작했다. 그 여정은 끝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이해하며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서로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들은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확신이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았고 대신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며 함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 그들의 여정은 이제 시작되었고 그들은 그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이다. 그들이 나아가는 길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힘이 되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나아갈 길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그 길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거예요. 그들의 손이 맞닿았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에게 깊은 신뢰를 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고 그 여정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히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며 성취하는 여정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 여정은 끝이 없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며 그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고 단단해질 것이다.